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도서관 막내 사서입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많은 논문 작업들이나 연구 활동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코프스 AI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스 AI는 현재 트라이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게 되면은 스코프스 AI 트라이얼 안내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4월 18일까지 저희가 스코프스 AI 트라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트라이얼을 진행하게 되는 것들은 서비스 만족도 및 향후 정식 구독 여부에 관련돼서 참고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자분들의 사용을 직접 해보시고 도서관에 이 지금 링크에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들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의견들을 반영하여서 정식적으로 구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스코프스 AI 트라이얼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독하거나 하진 않게 되고요. 연구자분들의 실제적인 의견들이 꼭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이런 설문조사도 꼭 참석을 하셔서 많은 의견들, 좋은 의견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트라이얼 기간이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스코프스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스코프스 AI라는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트라이얼 기간 내에만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시고자 하시면은 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S에 가셔서 스코프스를 보셔도 되시고 스코프스는 인용 평가 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스코프스 자체는 논문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데이터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스코프스는 인용 평가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스코프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제가 이미 스코프스 AI 메뉴를 클릭을 해뒀는데 이 메뉴 창에 보시게 되면 메뉴 탭 중에 스코프스 AI는 트라이얼 기간 중에 등장하고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03년 이후의 자료들을 가지고선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의 그냥 간단한 주제로 해서 성인 암 환자에게 저항 운동 자체가 이익이 있는지 또는 위해가 있는지에 관련돼서 좀 검토를 해보달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스코프스에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어떤 키워드들을 내가 추출을 해서 이 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자동적으로 키워드 서치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 서치는 내가 입력한 그 구문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 키워드 서치 자체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썸머리 자체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이 썸머리를 해줄 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참고 문헌들의 목록들이 넘버링에 붙게 되고 우측에 참고 문헌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넘버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참고 문헌들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참고 문헌들은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코프스에 색인된 논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논문들을 가지고 해당되는 썸머리를 진행해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요약된 정보 외에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요약을 해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대부분의 이제 표로 형태로 요약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익스펜디드 썸머리를 가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요약 정보를 확장해서 또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보게 되면 컨셉 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컨셉 맵은 지금 보이시게 되면은 생성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의 카테고리를 마인드맵 형태로 해서 분류를 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 내용의 썸머리 중에 어떠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토픽 익스퍼트라고 해서 해당 주제 분야에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연구자들, 해당 주제 분야를 관심 있어 하는 연구자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리스트업을 해주면서 그 연구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H인덱스, 총 피인용 횟수 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제 간의 협업 등이나 전문가를 찾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머징 심에서 베타 버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현재 이 관련된 내가 검색한 주제와 관련된 주제들 중에서 트렌디한 것들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들이 현재 또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등장을 하는 주제들이 있는지들을 확인을 또 확장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장 아래쪽에 Go Deeper는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또 생성을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스 AI의 장점은 바로 이 엘세비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저널들의 논문들을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양질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요약된 정보가 어느 정도의 수준, 레벨까지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질문 자체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클리니컬 앤서즈에 있는 하나의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별도로 수정 없이 그 질문을 그대로 집어넣은 상태예요. 이 클리니컬 앤서즈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시스템 리뷰가 진행된 논문을 기반으로 특정 임상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정리해 놓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하나의 질문, 앞전에 넣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 질문만 이제 스코프스 AI한테 질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쪽에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클리니컬 앤서즈의 아래쪽에는 이 해당되는 이 논문, 관련된 논문들, 시스템 리뷰가 완료된 논문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원문도 있게 되고 그 원문의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국은 이 클리니컬 앤서즈는 어떤 사람이 직접 에디팅을 하고 리뷰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리뷰한 것과 그 다음에 스코프스 AI가 요약한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되면은 퍼플렉시티의 딥리서치를 활용해서 똑같은 질의를 던졌습니다. 물론 퍼플렉시티는 실시간적으로 웹사이트들을 검색을 하고 그거를 읽고 그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 위주로 해서 아마 가져오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소스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소스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중에는 지금 뭐 펀메드의 소스도 갖고 오게끔 되어 있고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일부 자료들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자료일 경우에만 갖고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자료를 제가 이 세 가지 자료가 준 답을 가지고 이 썸머리를 가지고 구글의 노트북 LM을 통해서 세 가지 소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각 소스별로의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지금 노트북 LM이 요약을 해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소스들이 핵심적인 결론에서는 일치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크란 라이브러리가 보다 상세한 분석 결과 운동 프로토콜, 잠재적인 생존 이점 등 더욱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는 결국 AI가 요약을 해준다라는 거는 다양한 아티클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읽어내고 요약을 할 수는 있게 되겠지만은 결국 하나의 연구 주제를 사람이 심도 있게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한 것과는 갭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아티클들을 빠르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는 데 있어서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르게 되고요. 내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티클의 원문을 당연히 읽어주시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하는 역할이 있고 사람이 논문을 읽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AI가 요약한 내용 자체만으로 이거를 바로 적용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검토를 하고 필터링을 하고 이 중에서 주요한 아티클들을 찾고 이런 작업들을 추가적으로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스코프스 AI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스코프스 AI가 하는 역할 그리고 스코프스 AI의 장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전에
공지사항에 있었던 이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구글 폼으로 되어 있는 스코프스 AI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간단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도서관 정보 서비스 개선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공개되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내주셔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만족도도 한번 평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